자, 이 비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자, C를 만들죠. 네, 자,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봐봐. 자, 이 반응에서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라고 나 있지. 네, 거기 그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만 적어봐. 같은 질량. 그러면 처음에 A와 B는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1대1이요. 그렇지. 1대1로 있었단 말이야. 그게 첫 네, 번째 그림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를 나타내는 모습인데, 반응 후에 봐봐. A는 모두 완전히 수거되었고, 남은 B와 생성된 C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4요. 자, B와 C의 질량비가 3대 4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채민아 여기서 무슨 법칙을 적용해야 할까? 생각해봐. 쉽잖아. 질량비분. 네, 그래, 질량 보존 법칙 해야지. 자, 요거 질량이 얼마야? 반응 후 7, 질량이 얼마야? 3대 4니까. 7, 그래, 7이잖아. 네, 그러면 반응 전도 7이어야지. 네, 그래. 그러면 반응 전에 얘 3.5g 있었단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도 3.5g이 있었어. 1대1이니까 이게 처음 질량이야. 맞지? 네, 근데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얘는 다 반응했지. 네, 그리고 얘가 3g 남았으니까 0.5g 없어졌지. 네, 자, 반응하여 없어진 만큼 얘가 생긴다 그랬죠. 네, 그래. 그러면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3g 남고 얘가 4g이 생겼네. 맞잖아, 그러면. 그치? 네, 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그랬죠? 네, 자, 몰수비로 환산할 거야. 반응하는 질량비 이거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요거. 약분하지 말고 그냥 할 거야. 3.5g을 개수로 올려. 개수 1이지 1. 네, 그러면 얘는 1몰에 해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1몰. 음, 이게 몰수로 환산하는 거야. 그러면 자 0.5는 몇 몰에 해당돼? 2몰, 그렇지 2몰에 해당되는 값이야. 그러면 4g은 또 몇 몰이야? 1몰. 1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산한 거야 이거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반응 전 얘 3.5g 1몰이죠. 네, 얘는 그러면 14몰이지. 네, 자 얘는 12몰이죠. 네, 얘는 1몰이야. 반응 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자, 보기. 자, 보기에 봐봐. A와 B의 분자량비는 이라고 나와있지? 네. 자, 선생님이 분자량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어? 자, 분자량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잖아. 네. 그러면 A 1몰은 몇 g이야? 3.5g이요. 그래, 3.5g. B 1몰은? 0.25g. 그래, 0.25g. 이게 분자량비예요.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게 분자량이잖아, 원자량이고. 그러면 네, 이거는 몇 대 몇이야? 14대 1이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잖아. 음, 그래, 그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반응 후 실린더의 몰수는 B와 C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1이요. 아, 왜 2대 1이야? 12대 아, 1이지. 반응 12대1. 후. 그치? 네, 12대 1.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지. 네, 디귿 봐봐.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 자
밀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지? 부피분의 질량. 그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부피는 뭐에 비례했지? 몰수분의 1. 그렇지, 몰수분해. 그럼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하죠. 네. 그러면 반응전은 몇 몰이야? 반응전? 요거 1몰, 요거 14몰. 15몰이요. 그래, 네. 15분의 1이야. 질량은 변함없으니까. 그 네. 다음에 반응은 몇 몰이야? 13몰. 그래, 13분의 1. 그러면 13 대 15잖아. 네. 그래, 그러면 디귿도 맞는 거잖아. 음. 자,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하나씩 배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자.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X2와 Y2가 반응하여 A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봐. X2 기체하고 자, 거기에 2Y2 기체하고 A 기체를 만들죠. 네. 그랬을 때, 자, 채민아, 여기에서 또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줬던 거 있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그랬지? 2 또는 1. 그렇지. 1 또는 2밖에 안 돼. 어느 때? 요렇게 2가 붙어 있을 때라 그랬죠? 네. 1 또는 2가 답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A를 2라고 하고 한번 풀어볼까? 네. A가 2라면 해놓고 풀어볼 거야. A가 2라면. 자, 거기 봐봐. 표에 봐봐. 자, 반응 전 X2와 Y2 기체 부피로 주어졌지. 네. 자, 처음 11.2L하고 요거는 V1 이렇게 주어졌죠. 네. 근데 반응 후 봐봐. 실험 1에서. 누가 다 없어졌니? X2요. 그래, 그러면 반응을 얘 11.2L 없어졌으면 Y2는 얼마 없어져야 될까? V1 빼기 0.5. 아니, Y2 반응하는 부피는 얼마일까야? 자, 여기서 우리가 외웠던 거 있잖아. 개수비는 무슨 비다? 부피비다. 네. 그러면 개수비가 1대2지. 네. 그러면 반응하는 부피도 몇 대 몇? 1대2. 그럼 얘가 22.4가 없어져야지. 네. 그러면 2라고 했으면 얘가 22.4L 생겨야겠지. 네. 반응 후에 봐봐. 갑자기 부피로 주다가 얘가 0.5g 남았지. 네. 그리고 얘가 22.4L 생겼지. 네. 근데 거기 봐봐. 전체 기체 부피가 몇 리터래? 16.8. 그러면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왜 안 하냐면 얘 0.5g의 부피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 이 문제는 2라고 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음. 그래서 A는 2가 아니구나. A는 1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A는 1로 놓고 다시 풀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A를 1로 놓고 다시 풀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봐봐. 그러면은 A는 몇 리터 생겨야 돼? 11.2리터가 생겨야겠지. 네. 그래, 여기에 11.2리터. 그러면 봐봐. 요거 더한 게 16.8리터가 돼야지 전체 기체 밀도니까, 부피니까. 맞죠? 네. 그러면 얘는 몇 리터야? 0.5g은? 5.6리터죠? 네. 그러면 우선 V1을 구할 수 있네. 이거 28리터네. 그치?
네. 왜냐면 28리터에서 20.4 빼면 5.6리터 나와야 되잖아. 근데 네. 5.6리터는 몇 분의 1몰이야? 0도씨 일기압이에요. 표준 상태야. 22.4. 그래, 1몰이 22.4니까 5.6리터는 몇 몰? 4분의 1몰. 네. 아, 요 숫자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5.6, 11.2, 16.8. 그거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그치? 그러면 잘 봐. Y2 4분의 1몰이 0.5g. 그러면 Y2 1몰은 몇 그램? 2g. 그래, 2g이잖아. 네. 그러면은 자,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게 뭐라 그랬지? 분자. 분자량이잖아. 그러면 Y2의 분자량은 2지요. 네. 그러면 Y의 원자량은 1. 네, 1이지. 자, Y2와 Y의 분자량과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실험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을 봐봐. 이번에는 X2가 V2지. 네. 그 다음에 Y2는 얼마나 있어? 11.2. 11.2리터가 있어. 근데 반응 후에 봐봐. 누가 다 반응했어? Y2가 다 반응했어요. 그래, 얘가 11.2리터가 없어지려면 X2는 얼마 없어져야 돼? 5.6. 그렇지. 5.6이죠? 네. 그러면 A는 얼마 생겨야 돼? 배수비 네. 1대 2대 1이잖아. 네. 그러면 A는 얼마 생겨야 되냐고. 11.2. 아니지. 1대 아, 2대 1. 1대 1. 5.6리터. 네. 그래. 그러면은 반응 후에 보면은 얘는 V2-5.6이 되지요. 네. 그게 몇 g이야? 질량으로 줬잖아. 21g. 21g. 그리고 얘가 5.6리터가 생겼지. 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했더니 몇 리터래? 반응 후 총 부피는? 22.4리터요. 그래, 22.4리터라고 줬었잖아. 그러면 21g은 몇 리터 해야 돼? 16.8리터. 네. 16.8리터는 몇 몰이야? 몇 몰? 3, 4분의 3. 그렇지, 4분의 네. 3몰. 그러면 채민아 이제 또 여기서도 봐봐. X2가 4분의 3몰이 21g이지? 네. 그러면 X2 1몰은 28. 그렇지 28g. 그러면 X2 분자량은 28. 네 28. X 원자량은 14. 14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X2와 Y2의 이제 분자량, 원자량까지도 다 구해줬네. 그러면 V2는 몇 리터야, 얘는? 부피로 11. 따져야 된다. 22.4리터. 네. 그렇지. 16.8에 5.6을 더하면 되잖아. 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기 봐봐, 보기. A는 1이다. 맞죠? 네. A는 1로 했더니 우리가 쭉 풀렸잖아. 그 다음에 밑에 봐봐. V1은 V2는 22.4리터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봐봐. A의 분자량은 얼마냐 물어봤어. A의 분자량은 얼마일까?
A의 분자량은 얼마? 자, 어떻게 구하는지 봐. X2의 분자량이 28이라 그랬지? 네. 그래, 1몰이잖아. 1몰이니까 그냥 28이야. Y2는 분자량이 2라 그랬지? 네. 근데 거기에 2몰이니까 2배 해줘야지. 네. 이게 전부 A가 되는 거지. 네. 질량 보죠. 몇그람? 32. A의 분자량이 32가 돼. 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됐네. 그 다음에 한 장, 다음 페이지 봐봐. 문제 하나 더 있어요. 됐어? 네. 자, 지금 채민아 선생님은 여기서 법칙 두 가지밖에 사용 안 했어,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그 비율대로 반응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 두 가지밖에 사용 안 했거든. 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E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C를 만들었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채민이의 센스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 B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보여. B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숫자가 뭘까? 3. 아니지, 이지, 이. 왜 이면은 안 되는지 생각해봐. B가 2가 들어가면 개수비가 2대 2대 2지. 네. 그런 개수비 쓰나 우리? 아니요. 1대 1대 1로 써야지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2대 2대 아, 2라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실험을 볼 거예요. 자, A와 일정한 질량의 B를 반응시켰을 때 그랬지. 네. 자, A의 질량은 점점점 변화를 주고 B는 일정한 질량이야. 맞아요? 네. 근데 A의 질량이 몇 g일 때? 4g일 때. 4g일 때 C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지. 네. 그래, 4g일 때 C는 몇 g 생겼니? 5g이요. 5g 생겼어. 그러면 무슨 법칙을 이용해야 할까? 질량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면 B는 몇 g 반응했다는 얘기야? 1g. 그래, 이게 질량 B야. 네. 이 질량비를 먼저 구해냈어요. 그러면 자, 이 질량비를 뭘로 환산 가능하다고요? 몰수로. 요 네. 개수 얼마야? 2몰. 요 개수는 얼마야? 1몰. 아니지. B몰이지, B몰. 아비몰. 네. 아직 1이라는 건 안 밝혀졌어. 그 다음에 5g은 몇 몰이야? 2몰이요. 2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먼저 그 그래프로부터 알아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나오지, 거기 밑에. 자, 이런 세 개에다가, 자, 이렇게, 여기에 콕 1번이 있고, 여기 콕 2번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몇 그램 들어가 있냐면 2g 들어가 있고, 여기에 B가 2.5g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Wg이 다시 들어가 있어. 근데, 자,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콕 2를 열고, 모두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콕 2를 열었으니까 왼쪽과 가운데 것만 반응하겠지? 네.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번 봐봐. 결과 봐봐, 결과. 뭐라고 나와 있어? B와 C 분자 수비가 2대 어, 1이고. 그렇지. B와 C 분자 수비가
2대 1이죠? 네. 자, B와 C 분자수 B는 무엇의 B와 같지? 몰수비. 몰수 B와 같잖아. 그러면 이제 얘를 반응시킬 거야. 어떻게 시킬 거냐면 처음에 얘가 2g이 있고 얘가 2.5g이 있죠. 네. 그러면 자, 반응을 할 때 A는 얼마 없어질까? 결과에서 B하고 C 분자수 B를 따졌으니까 A는 다 반응했겠지. 네. 그러면 B는 얼마 반응해? 세민아, 위에서 질량비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요.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1대 5. 그래, 그 4대 1대 5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면 밑에서도 네. 4대 1대 5로 반응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g에는 B 몇 g 반응해야 돼? 0.5g. 그래, 0.5g. 그러면 C는 무조건 얼마 생겨? 2.5g. 그래, 2.5g. 반응 후 봐봐. 얘는 2g이 남고 얘는 2.5g 생겼지? 네. 자, 위에서 봐봐. 얘 2.5g은 1몰에 해당되죠? 네. 왜 5g이 2몰이니까. 그러면 얘는 분자수비가 2대 1이니까 2몰에 해당해야지. 네. 그래야 2대 1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2g이 2몰이면 1g은 몇 몰이야? 1몰이요. 그래, B가 1이잖아. 그래서. 그치? 네. 그래서 B가 여기에서 구해진 거야.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또 콕 2를 열고 모두 반응을 시켰지? 네. 그랬더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A와 C의 몰수비가 2대 5이다. A와 C 몰수비가 2대 5죠? 네. 그러면 이제 콕 2를 열기 전에 자 어떻게 되냐면 A는 Wg이 있지? 네. 그 다음에 얘는 2g이 남아있던 거지. 네. 그리고 C는 반응해서 2.5g이 생긴 거였지. 이게 처음의 질량이야. 그치? 네. 그렇는데 여기에서 누가 다 반응한 거야? 반응을 누가 다 반응했어? B가 다 반응하고 A가 남았으니까 A와 C의 몰수비가 남았잖아. 네. 그러면 B가 2g이 다 없어지면 A는 몇 g 없어져야 돼? 8g. 그렇지, 8g. 그러면 C는 무조건 10g 생기지. 네. 그러면 반응 후에 보면은 얘는 W-8이고 얘는 12.5죠. 네. 자, 그러면 12.5g은 몇 몰에 해당하니? 얘 5몰에 해당하지. 네. 그러면 얘는 2몰이어야지. 네. 2몰의 질량이 얼마라 그랬어? 4g. 그래, 이게 W-8이 4야. 그러면 W는 얼마야? 12. 그래.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 거기 끝에 봐봐. B 곱하기 W는 얼마나 나와 있죠? 네. 그러면 12가 답이 되잖아. 음. 이해됐어? 네. 자, 채민아, 이거 계산하는 문제 선생님이 같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네. 그러지만 혼자 다시 풀어봐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장 넘겨봐. 오늘 일단은 마무리 지을 거야. 웬만해서는. 자,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농도 나오지, 농도. 네. 농도를 배울 거야. 용액의 농도. 자, 용액의 농도에는 두 가지 농도가 있는데,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자, 퍼센트 농도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가 얼마냐? 이게 퍼센트 농도인데, 자,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표현돼 있지. 네. 질량은 온도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어? 야, 질량이 온도에 따라 변해 안 변해 물었는데 뭔 고민을 해? 안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변하지. 네. 그래, 그러면 온도가 변해도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 농도가 변해도 농도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퍼센트 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외워야 되겠지.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공식 무조건 알아야 돼. 네. 근데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질 질량에다가 용매 질량을 더한 거와 같죠?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용질 질량을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 있겠니? 자, 이렇게 되잖아. 네.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첫 번째 식으로 봐봐. 용액 네. 질량 오른쪽에 있는 거 남겨놓고 용액분의 100을 왼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100분의 용액이 나오죠? 네. 그래. 그러면 100분의 용액 곱하기 퍼센트니까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네. 자, 요 공식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요 농도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와요.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수능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자, 그러면 이 퍼센트 농도는 있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농도가 같을 때, 자, 용액 같은 양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입자수는 몰수하고 똑같죠? 네. 몰수가 입자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왜 달라지냐면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자, 거기에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놨어. 뭐가 나와 있냐면 10% 포도당 수용액과 그 다음에 10% 설탕 수용액이죠. 네. 설탕물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이 90g이 있지. 네. 그 다음에 포도당은 10g이 있죠. 네. 그러면 포도당의 몰수 10g의 몰수는 녹아있는 입자수야. 몰수는 180분의 10몰이에요.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네. 그러니까 분자량이 180, 질량이 10, 포도당의 음. 분자량이 180이거든. 근데 네. 10% 설탕물은 똑같아. 물 90g에 설탕이 10g 들어있는 거거든. 네. 근데 설탕의 10g의 몰수는 342분의 10몰이에요. 설탕의 분자량이 342야.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농도가 똑같아도 녹아있는 몰수, 입자수가 다를 수 있어.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몰농도를 배워야 돼. 자, 몰농도는 라지 M으로 표현을 해요. 라지 M으로 표현할 때, 얘 실제 단위는 몰 퍼 리터야. 그러면 몰 퍼 리터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자,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자, 그런데 여기선 용액 1리터가 기준이지. 네. 자, 부피는 온도가 변하면 변해요. 그치?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지듯이 네. 자, 용액의 부피도 변한단 말이야. 하물며 고체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지. 네. 그래.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해요. 음. 농도가 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 몰농도의 공식이 뭐냐? 이거 반드시 외워야겠죠? 몰농도는 용액 부피 리터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용질 몰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V라고 하고 부피는 V라고 표현할 때 네. 자, 몰농도는 M이라 그랬지, M. 네. 자, 그러면 MV는 뭐지? MV. 용질의 몰수. 그렇지, 몰수. 오, 굉장히 중요한 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식.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 변형해 볼까? 자, 용액의 부피가 리터로 표현돼야 되는데 만약에 미리리터로 표현된다면 용액 부피 미리리터이면 이거를 리터로 고쳐야 되겠지. 네. 1000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 그래, 이게 몰농도 M이라는 거야. 이 공식은 무조건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네. 자, 이 공식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또 하나의 그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용질의 질량을 구하라. 그럼 구할 수 있니? 자, 우리가 몰 농도로부터 몰수가 나오죠? 네. 몰수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분자량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구해? 분자량 곱하기 분자량 곱하기. 몰수. 그래, 여기 네. 몰수가 MV네. 거기에다 화학식량 곱하면 되네. 분자량. 되게 중요한 공식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몰 농도에서 용질의 질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MV 곱하기 분자량.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몰 농도에서는 있지. 농도가 같고 부피가 같잖아. 농도가 같고 용액의 부피가 같으면은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입자수가 똑같아요. 입자수 또는 몰수.
같다. 자, 그거에 얘가 또 나와 있어. 어떤 얘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 0.1몰 포도당 수용액 50ml와 0.1몰 설탕 수용액 50ml 이렇게 나와 있죠. 네.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ml. 그러면 몰수는 어떻게 구해? 포도당 몰수는 몰수는 뭐라 그랬어? MV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0.1 곱하기 50ml에 부피 리터로 고치면 되죠. 네. 그러면 0.005몰이죠. 네. 자, 0.1 몰롱도의 설탕 수용액. 자, 설탕 수용액 50ml. 자, 이렇게 한다면은 설탕의 몰수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죠, 또. 네. 이것도 어때? 똑같이 MV잖아. 0.1 곱하기 50ml는 0.05리터. 똑같잖아. 이해돼요? 네. 이게 몰롱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몰롱도에선 두 가지를 더 배워야 돼. 뭘 더 배우냐면은 첫 번째 희석용액의 몰롱도 계산. 자, 희석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용액에다가 증류수를 부어서 농도를 물켜 음. 희석한단 말이야. 자, 그 계산은 요 식으로 하면 돼요. MV는 M-V- 요 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 자, 우리가 포도당 수용액에다 증류수를 붓는다 그래서 거기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이 바뀌나? 아니요. 안 바뀌니까 거기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 안 바뀌겠지? 네. 그래, 그거잖아. MV는 M-V- 몰수는 안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냈어. 한번 봐봐.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 500ml가 되었다.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 500ml가 되었다. 자, 이랬을 때, 자, 몰롱도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부피가 2에서 500, 200에서 500으로 몇 배 증가했어? 300. 아니, 몇 배 증가했냐? 2.5배요. 그래, 2.5배 증가했으면 음. 몰롱도는, 부피가 2.5배면 몰롱도는 2.5배 감소하는 거야. 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 네. 자, 그러면 공식으로 풀어보자. 이 식에 넣을 거야. MV는 M-V-식에 넣을 건데 0.1 몰롱도에 200ml면 0.2리터로 곱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옆에는 M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0.5리터가 됐지? 네. 그거 봐. M은 얼마야? 0.04 몰롱도가 되는 거잖아. 네. 자, 그거 봐. 0.1을 2.5분의 1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5분의 2로 감소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0.1이 5분의 2니까 0.04로 변했지. 자, 근데 여기에 선생님은 리터로 곱했죠? 네. 원래는 반드시 리터로 곱해야 되는데 양쪽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양쪽이 미리리터면 그냥 0.1 곱하기 200 여기는 n 곱하기 500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계산할 때만. 그치? 왜냐면 양쪽에 어차피 10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저거를. 그러니까 양쪽이 1000으로 나누는 건 없어져 버리니까 똑같아, 결과는. 그렇게 해도 돼. 계산할 때만큼 빨리 하려면.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호남 용액의 몰롱도 계산. 자, 호남 용액은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 땡땡땡은 MV. 요 식에 넣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도 또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있는지 보자. 책에 있는 걸로. 1몰 포도당 100ml와 2몰롱도의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그러면 몰롱도는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거든? 네. 자, 이 문제도 역시 똑같이 저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자. 자, M1V1 더하기 M2V2는 MV 이렇게 되죠? 네. 자, M1 얼마야? 1 곱하기 자, 양쪽을 이제 계산할 때 어차피 미리리터로 할 거니까 100으로 곱해도 돼. 네. 계산할 때만이야. 실제로 몰수를 계산할 때는 0.1리터로 곱해야 되겠죠? 네. 2 곱하기 100. 자, 100ml, 100ml 섞으면 전체 용액은 몇 ml가 돼? 200ml요. 그래, 그러면 M 곱하기 200이잖아. 네. 그러면 M은 얼마야? 20분의 30, 1.5 몰롱도. 맞나? 네. 그래, 1.5 몰롱도가 돼. 자, 이 두 개의 식을 짬뽕해가지고 만약에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고 보자.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은 후 증류수를 부어요. 여기다가 500ml가 됐대. 되었다. 그러면 이때 몰롱도는 얼마냐? 이것도 똑같아요. M1V1 더하기 M2V2는 MV로 풀면 돼. 네. 자, M은 1 곱하기 여기는 100, 2 곱하기 100은 M 곱하기 500ml가 됐잖아. 네. 그러면 얼마야 M은? 5분의 3이냐? 네. 500분의 3이니, 300이니까. 그럼 얼마야? 0.6. 0.6 몰롱도 이렇게 변하겠지. 네. 얼마든지 이렇게 계속 응용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몰롱도 계산하는 것까지가 기본 문제로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용액에 자, 거기 보면은 예로 뭐가 나 있냐면 0.1 몰롱도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 이렇게 나 있지. 네. 그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보자. 자, 선생님이 얘를 이거 가지고 해줄게.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이게 훨씬 더 잘 나오니까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기 500ml 만들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자, 그러면 우선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데 0.1 몰롱도짜리야. 네. 그러면 포도당이 이 속에 얼마나 들어있어야 하는지 계산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우선 봐봐. 자, 필요한 게 뭐냐면 포도당 몰수는 얼마야? 포도당 몰수는 MV라 그랬지? 네. 0.1 몰롱도에 0.5리터 여기에선 절대로 리터로 곱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얘는 얼마니? 0.05몰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포도당의 질량은 얼마야? 질량은 아까 어떻게 그랬어? MV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네. 화학식량은 180이에요. 이거는 주어지는 양이야. 이게 180. 그러면 0.05 곱하기 180 이렇게 돼. 몇 그램? 0.5에 18을 곱해. 4. 아, 9. 9g 맞아요? 네. 9g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포도당이 고체예요. 9g을 저울로 측정을 해요. 자, 포도당 9g을 저울로 측정했지? 네. 그리고 비커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로 녹여요. 자, 소량의 증류수로 녹인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봐. 비커가 있어. 여기에 9g을 넣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소량의 물로 녹여 여기를. 소량의 증류수로 녹인 다음에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비커 용액을 이게 중요해. 우리가 500ml 만드는 거니까 500ml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부피 플라스크. 자, 부피 플라스크에 옮긴다야. 자, 부피 플라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목이 길어요. 이렇게 목이 길어. 목이 길고 여기에 이렇게 둥근 바닥에 이렇게 생겨갖고 바닥이 평평해. 그리고 여기에 표선이 딱 하나밖에 없어. 표선이. 음. 그리고 여기에 500ml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금이 없어. 눈금이 막 1mm, 2mm 이런 눈금이 없고 표선 눈금이 딱 하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요 용액을 여기다 부어. 그러면 요만큼 채워지겠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붓다 보면 이 비커 벽에 막 액체들 묻어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 쭉 흘러갖고 이렇게 밑바닥에 액체들이 조금씩 있지. 네. 그거 버리면 안 돼. 음. 거기에도 왜냐면 단맛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포도당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잖아. 네. 그러면 이 농도는 작아지는 거야.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버리면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비커를 증류수로 헹궈요. 헹군다는 말은 이제 증류수로 이 바닥을 쭉 이렇게 뿌려 이렇게 옆에 거 그리고 흔들어. 자 그렇게 헹궈서 부피 플라스크에 다시 넣어요. 네. 자 이거를 한 두세 번 하면 돼.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헹궈서 넣고 하면 이게 액체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야. 자 이걸 두세 번 한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부어요. 그래서 표선에 맞추면 돼. 자, 여기에다 이제 증류수를 또 쭉 부으면 이제 액체가 쭉 올라가서 이 표선에 딱 맞잖아. 네. 그래, 그렇게 딱 만들면 돼. 그렇게 만든 음. 다음에 이제 마개를 막고 흔든 후 라벨을 붙이면 돼. 라벨을 붙인다.
자, 라벨을 붙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네모난 거, 견출지 같은 거에다가 자,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바로 포도당 수용액 0.5ml, 0.1 몰롱도 500ml를 만드는 방법이야. 자, 여기서 쓰는 도구 이름이 뭐라고요? 부피 플라스크.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농도까지 두 개를 풀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농도의 환산이 중요해요. 음, 자, 농도의 환산. 이게 농도의 환산이라는 건 뭐냐면 변환이에요. 농도의 변환. 자, 농도의 변환이라고 하는 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또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우선, 용액의 질량을 구한다. 자, 용액의 질량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용액 밀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죠? 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용액 부피는 어떻게 구해? 용액 밀도분의 밀도분의 질량. 용액 질량이야. 그러면 요 두 개씩은 똑같은 식이잖아. 네. 여기에서 용액 질량은 어떻게 구해? 이 세 개씩은 똑같은 거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 용액 밀도 곱하기 용액 부피. 용액 부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 개의 공식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 세 개 공식은 하나의 공식과 똑같은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용질의 질량을 구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퍼센트 농도로부터는 자, 퍼센트 농도로부터 구하는 거는 용질 질량은 아까 선생님 써준 대로죠.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라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몰 농도로부터는 용질 질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MV 곱하기 화학식량. 그렇지. MV 곱하기 화학식량 분자량 맞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에 대입한다. 자, 공식에 대입하라. 퍼센트 농도 공식이든 몰 농도 공식이든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는 뜻이야. 네. 이게 바로 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니? 네. 굉장히 중요해. 자, 이 식은 다시 안 쓸 거야. 요거는 거기 써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밑에 여기까지는 써 있죠. 여기까지. 네. 써 있어요. 그 밑에 빈자리 넓은 자리가 있지. 네. 거기에다가 1단원에서 사용하는 공식처럼 사용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봐. 네. 자, 우리가 1몰의 질량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죠? 원자량, 분자량, 그렇지. 네.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 그램을 붙인 것.
그러면은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죠? 1몰의 질량에서 g을 떼요.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외웠네. g을 뺀 것.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요. 화학식량분의 질량. 또, 22.4리터분의 부피. 22.4분의 부피 또는 1몰의 부피분의 부피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 네. 그 다음 여기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요놈은 몰수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 다음 자 여기에서부터 또 우리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자 여기서 보자. 같은 부피의 질량비 같은 부피의 질량비 또는 같은 분자수의 질량비 또는 밀도비. 자, 요것의 비는 무엇과 같다? 분자량 비와 같다. 네. 그 다음 또 여기에서 보자. 1g의 부피비 단위 질량당 분자수비 단위 질량당 부피비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걸로 알 수 있는 건 뭘까? 역수비는 분자량입니다. 음. 역수비가 분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A 원자의 질량분의 B 원자의 질량 이런 표시가 있거든. 네. 자, 이 뜻은 말 그대로 A와 B의 원자량의 비예요. 근데 또 다른 뜻은 A 일정량과 결합하는 비질량비이기도 하지만 비원자수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음. A 일정량과 결합하는 비원자수비. 만약에 성립하지 않으면 B분의 A를 구해서 풀면 돼요. 문제 푸는 요령이야. 네. 자, 그 다음에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몰수비, 그 다음이 입자수비, 입자수비. 그 다음이 부피비, 부피비. 그 다음 압력비, 어. 자, 그 다음 절대 아닌 게 뭐라고요? 질량비. 질량비.
그 다음 옆에 써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 반응하는 질량비를 물-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할 수 있다.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법칙 배웠죠? 네, 자,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거 배웠죠? 네, 이 두 가지 법칙을 반드시 잘 기억해둬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농도. 농도에서 오늘 배운 거 공식, 환산하는 방법. 그것까지 요 밑에 써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 배운 거니까 여기까지. 네, 이게 1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해됐죠? 네.